국립대구박물관. 북한의 국보급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지나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북쪽 땅에서 꽃피운 유물들과 마주할 수 있다. 그야말로 반쪽짜리 한반도의 역사가 이곳에서 다시금 이음새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 시대관에 이르러 유난히 눈길 가는 유물이 있다. 바로 백엔머리를 꾸민 금동관식 베개마구리. 평양 진파리 7호 고분에서 출토된 보물이다. 나무 바닥판에 비단벌레 날개를 깔고 그 위에 햇두름 무늬를 맞새김하여 금동 장식판을 붙였다. 실로 고구려인의 완벽한 세공수를 보여준다. 이때 왕의 베개 머리맡을 꾸민 장식품 속에서 빛나는 태양 속 삼조고를 보았다. 신의 영역에 존재하던 신화의 새 삼조고. 그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다. 유물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와 만날 수 있는 비밀 통로다. 고구려 시대 가장 화려한 무덤 중 하나인 무용초. 망자의 관을 둔 널방은 화려한 색채로 가득하다. 현세의 생활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무덤의 천정은 또 다른 공간. 고구려인이 바라보았던 저 너머 천상의 세계인 걸까. 해와 달, 기묘한 신화 속 존재들이 펼쳐진다. 천상의 중심 태양 속에는 역시 삼조고가 그려져 있다. 이들에게 삼조고는 어떤 존재였을까? 최근 고구려와 고구려 후예들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심을 끈 하나의 이미지, 바로 삼조고다. 삼조고에 대한 관심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활발하다. 삼조고를 검색하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삼조고는 누가 먼저 썼습니까? 삼조고의 다리가 3개인 이유가 뭐죠? 고구려 역사의 대표적인 상징물 중에 하나죠. 고구려 벽화에서 보듯이 3발 달린 검은 새를 말합니다. 아니, 삼조고는 중국새라는 말이 있던데요. 우리 고유의 상징 아니었나요? 우리 고유의 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삼조고가 일본 축구 대표팀의 엠블렘이 된 거죠? 삼조고의 이미지는 최근에 와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디자인 상품이 개발되고 학술서가 발간되는 등 삼조고를 오늘의 상징물로 부활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삼조고 열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만한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삼조고를 비롯한 우리 고대문에 대한 관심들이 깊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현상을 촉발시킨 계기는 바로 중국과 함께 중국이 추진한 동북공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동북공정은 2002년 시작된 중국의 역사 연구 프로젝트로 고구려를 비롯한 과거 동북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을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로 인해서 지금 동북아시아는 총성 없는 역사 전쟁터가 되고 있다. 중국 국가적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질서 재편 전략과 맥을 같이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간파한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찾는 것과 함께 중국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우리 고대문의 실상을 알고자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삼조고에 대한 관심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상징물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고구려인들의 무덤 속 하늘 세계에 등장하는 삼조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고구려인들은 왜 태양 속에 삼조고를 그려 넣었을까? 네, 삼조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 태양 속에 있는 삼조고라는 것은
그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연결하는 신의 사자라는 상징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삼조고라고 할 때는 보통 태양 속에 있는 까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리가 3개가 있다고 해서 삼조고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신의 영역과 닿아 있는 상서로운 새. 그렇다면 이 삼조고는 고구려에서만 사용됐던 것일까? 삼조고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그 삼조고가 그 가장 일찍 그 등장하는 문헌은 아마 그 산해경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신화집이죠. 중국의 가장 오래된 지리서인 산해경은 고대 동북아시아의 신화와 지리를 담고 있다. 여기에 삼조고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대황의 한가운데 어려곤저라는 산이 있다. 그 위에 부목이 있는데 높이가 300리이고 잎은 겨자와 같다. 어려군저라는 산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의미한다. 부목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10개의 태양이 걸려있고 이들은 매일매일 교대로 떠오르면서 낮과 밤, 즉 하루를 운행한다. 바로 이 10개 태양 속에 삼조고가 살고 있다. 양곡 위에 부목이 있는데 한 개 해가 막 도착하자 한 개 해가 막 떠오르며 모든 해가 까마귀를 싣고 있다. 就是关于这个鸟三足的实际上这个说法，因为在中国最早见于汉代的相关文献，比如可能在大概应该是西汉晚期到东汉这段时间。 그림으로 존재하던 산해경을 글로 기록한 때는 기원전 2세기경인 중국 한나라 때다. 이는 삼조고가 고구려 고분벽화에 많이 등장하던 시기보다 700년이 앞선다. 그 이전부터 이미 삼조고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존재해왔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해를 상징하는 삼조고는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공통적인 문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삼조고가 이제 해의 상징으로서 매우 빈번히 나타납니다. 실제로 중원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역에 삼조고의 흔적은 넓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중원의 한대 유적지에서 삼조고와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된다. 광활한 황토의 땅, 삼조고의 자취를 찾아 황토 고원에 자리 잡은 섬서성 유림시 수덕현을 찾았다. 특히 내몽고와 인접한 이곳은 중원과 북방 초원의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발달하면서 다양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화상석 박물관. 화상석이란 무덤의 벽에 그림을 새겨 장식한 것으로 후한 시대에 발달했다. (2000여 년) 전 고대인들은 돌판 위에 그림을 새겨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한 것이다. 돌판 그림에 새긴 고대 중국인들의 무한한 상상력, 신화 속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기상천외한 동물들이 새겨져 있다. 里边也最多知道有这个12个单元，所以当时这个杂技艺术已经达到这个相当。上面的这一只鸟，我们把它叫做山猪鸟，它的工作就是为西王母找食物、运送食物的。 특히 이 화상석 속에 바로 세 발 달린 까마귀 삼조고가 발견된다. 특히 화상석에는 서왕모라는 전설 속의 여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물 군상들이 나타난다. 서왕모는 질병을 물리치는 여신으로 불사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왕공과 한 쌍을 이룬다. 여기서 삼조고는 서왕모에게 음식을 날라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태양을 상징한다던 삼조고가 왜 이런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걸까? 서왕모의 반대편 동왕공이 있는 동쪽에는 어김없이 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태양 속에는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 형상을 한 새가 있을 뿐이다. 태양조의 형태는 그대로 둔 채 삼조고와 태양이 분리됐다. 결국 태양 속에 살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던 신조로서의 삼조고는 사라진 것이다. 어째서 삼조고는 서왕모의 시중을 드는 새로 전락한 것일까?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삼족을 하기 위해서 조각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대에는 그 태양 안에 태양신의 사자로서 삼조가 등장하지만 지금 이 화상석에서 보면 태양도 사라지고 그냥 그 서왕모의 사자로 신격이 격화되는 거죠. 고대 중국인들의 무덤을 장식한 돌새김. 이곳에서 발견한 삼조고는 다리 셋의 까마귀 형상은 남아있지만 태양조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 또 다른 삼조고의 흔적을 따라 찾은 곳은 호북성의 장사. 춘추 삼국시대 초나라의 중요한 진이 설치됐고 한대에 이르러 장사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됐다. 고즈넉하며 바쁠 것 없던 도시가 떠들썩해진 것은 35년 전 이곳에 한 무덤이 발굴되면서부터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마은의 무덤으로 마왕의 무덤, 즉 마왕퇴로 불린다. 발굴 당시 엄청난 양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2000년 전 고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타임캡슐이 열렸다. 취재진의 눈길을 끈 것은 한 망자의 무덤이다. 2000년 전에 죽어 관 속에 묻힌 한 여인의 미이라다. 50세쯤 된 이 초나라 여인은 154cm의 키에 약간은 통통한 편이다. 미이라만큼이나 관심을 끈 것은 망자의 관을 덮은 비단과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비단 위에 그려진 그림에는 태양 속의 까마귀의 모습이 등장한다. 까마귀가 태양신의 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왕퇴 백화라 불리는 관을 덮은 비단 그림은 죽은 사람이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된 것이다. 비단 그림에 2000년 전에 실제 빛깔을 입혀보았다. (2m) 길이의 비단은 지하의 세계와 주인공이 살았던 당시의 인간 세계, 그리고 그가 내세를 살 천상의 세계를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다. 천상계의 가장 끝에 자리한 해와 달. 그런데 태양 속에 존재하는 까마귀는 다리가 셋이 아니라 둘이다. 이 한대 이후로는 음양론이 강하게 대두가 되면서 삼족이 이족으로 바뀝니다. 태양 속에 까마귀가 있긴 있는데 삼족에 가지고 있는 삼수의 상징성이 사라지고 음양론 안에 포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양에 짜구러서 태양 속에 까마귀만 있으면 됐지 꼭 세 개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在中国古代，就是三足乌这个母亲，它没有什么，就是没有这种定型。就是这个鸟，它可以双足，可以三足，它只要是跟太阳在一起，人们就知道它是这个日鸟，是太阳鸟。然后可能到后来，比如说特别到了朝鲜，它有这样一个形象，可能就是那个就是朝鲜的先民，他对这个东西比较重视，那么他反而把这个东西给加流传、加保存下来了。 삼조고의 흔적은 고구려보다 중국에서 먼저 발견된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태양이라는 신의 존재에서 벗어나거나 다리가 셋이던 영물의 모습에서 두 개의 다리를 가진 현실의 새로 바뀌었다. 고구려보다 앞섰던 중국의 삼조고에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 한대 화상석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만은 그 이후로 한대 이후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그 이후의 자료들을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대와 맞물려서 고구려 지역에서 가장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고구려인들에 의해 창조된 또 하나의 세계. 이 무덤은 6세기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수많은 고구려의 고분 벽화 중에서 예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다. 사방에 그려진 백호, 현무, 청룡, 주작 등의 사신들이 무덤의 주인을 보호한다. 무덤을 만든 고구려인들은 벽에 그림을 그려 죽은 이들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망자들이 가야 할 내세 세상을 표현해 놓았다. 고구려 벽화에는 바로 그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이 담겨 있어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록이 된다. 신화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령스런 존재들, 그 속에 태양의 삼조고가 있다. 중국에서는 태양조로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삼조고가 고구려 시대에 이르러 이토록 화려하게 부활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징은 고대인들에게 신앙이다. 고구려인들은 왜 삼조고를 그들의 상징물로 선택한 것일까? 高句丽民族啊，他为什么对三足乌这么重视？我觉得这应该是跟就整个当时的就是东亚这一带，这个鸟就是关于鸟的崇拜是有关系的。 경주 황남동 마을 어귀 말복 즈음 이곳에는 솥대제가 열린다. 새를 매단 긴 장대인 솥대를 세우고 복을 비는 축제다. 이처럼 새를 숭배하는 신앙은 동북아시아 전역에 있고 그 역사는 청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우리네 민간 신앙에는 마을 어귀나 집 앞에 솥대를 세우고 안녕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동아시아에 새 토템이 남아있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다면 새 토템과 삼조고는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관련성을 찾기 위해 삼조고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 산해경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산해경의 아주 기본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그 조류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이계 그 민족들의 그러한 그 신화집으로 이렇게 삼조고의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산해경은 중원 변방의 지리와 신화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양곡 위에 부목이 있는데 한개 해가 막 도착하자 한개 해가 막 떠오르며 모든 해가 까마귀를 싣고 있다. 이 기록과 함께 산해경에는 삼조고의 기원을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남아 있다. 제준이 예에게 붉은 활과 흰 주살 하사하여 그것으로 하계를 도와주니 예가 비로소 하계의 온갖 어려움을 없애고 구제해 주었다. 태양이 떠오르는 양곡을 다스리는 천재 제준에게는 1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태양이었다. 이들은 매일매일 순서를 정해 뜨고 지면서 낮과 밤의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난기가 발동한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하늘로 떠올랐다. 세상은 온통 열기와 가뭄으로 들끓고 고통에 신음하던 백성들. 제준이시여,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이를 안타까이 여긴 제주는 예를 불렀다. 예야, 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하계로 내려가 백성들을 도와주라. 예, 제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간 세계를 내려가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겠습니다. 제준의 명을 받은 예는 태양 속에 있는 까마귀를 향해 화살을 쏘고 10마리 중 9마리를 맞춰 떨어뜨렸다. 결국 하늘에는 하나의 태양만 남게 된다. 삼조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 예, 그는 과연 누구일까? 그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예 신화에서 이제 그 중요한 모티프가 특히 그 활을 잘 쏘는 그 영웅으로서 이제 그 예가 특히 그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익의 그
민족의 그 특징이 특히 이제 그 활을 잘 쏘는 것과 관련이 되죠. 동이라고 하는 그 이자 자체가 이제 큰 활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예라고 하는 글자 자체에 이제 기두자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그래서 이 조류 숭배와 또 관련된 그 종족의 하나의 그 표시이기도 하고요.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 편에는 중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동이, 즉 고대 우리 민족의 풍습에 관한 많은 자료가 남아 있다. 여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관 위에 새의 깃을 놓는 풍습이 기록돼 있다. 역시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존재로서 하늘의 전령인 새의 역할을 말해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동아시아에서 동방세계로 칭해지는 곳, 중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의 그 산동반도와 이 바레만 지역 전체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동방 지역의 특징이 이제 새와 관련된 신앙이나 풍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고구려인들의 역동성이 담긴 무용청의 수렵도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복장과 풍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말을 탄 무사들이 쓴 모자에는 새의 깃으로 만든 장식이 보인다. 우측 당나라 사람들이 묘사한 고구려 사신도 새 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있다. 그들은 왜 이처럼 새의 깃을 모자에 장식한 것일까? 고구려인들의 풍습에서 이제 그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고구려인들이 쓰는 그 절풍이라는 모자에 새깃을 꽂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깃이라는 것은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가진 상징성과 관련이 깊은 거죠. 하늘을 나는 새야말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 고구려인들이 새를 신성시하는 것은 그들의 조우관에 잘 나타나 있다. 상고사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환단고기에도 새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한다. 바로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에 관한 기록이다. 그는 머리에 오우관, 즉 까마귀 깃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다. 보통 까마귀 오 그러면은 우리에겐 불길한 새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우리 동방민족을 포함한 북방 종족들에게 까마귀란 것은 해의 전령인 신성한 새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대 국가에서도 까마귀란 것은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여졌었는데요. 신라의 관둥에도 역시 오관이라고 해서 까마귀 오자가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라에서는 이 까마귀가 태양신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삼국유사 기편에 등장하는 연호랑 새오녀 설화. 이들 부부가 외국으로 떠나자 태양이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월 신화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까마귀 오자가 들어있다. 태양과 관련된 신화 속 인물의 이름에 까마귀 오자가 들어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태양과 새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신화적 이미지, 그것이 바로 태양 속의 삼조고가 아닐까? 국강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 비서, 이를 광개토 태왕비라 부른다. 한민족사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차지한 광개토 태왕의 업적을 기린 것으로 높이 6.3m에 1800여 글자가 새겨져 있다. 고구려인들이 스스로 새긴 그들의 역사. 고구려인들은 이 비석에 자신들이 천재의 후손이자 그들의 나라가 천자국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이제 천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해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신앙의 어떤 핵심이 해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발음 그대로 고구려의 시조의 출발점은 그 아버지가 해모수다. 또 실제 고구려 초기의 왕권이 그 성씨를 해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조고는 이전부터 고구려인이 가지고 있었던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과 새 토템의 결정체다.
바로 이 삼조고를 통해서 고구려인들은 그들이 태양신의 자손, 즉 천손 민족임을 나타냈다. 특히 삼조고가 고분벽화에 많이 그려진 시기는 4세기부터 7세기 초반 무렵, 바로 고구려가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시점이다. 특히 고구려에서 삼조고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가 되는데요. 이 시기는 중국 쪽에서는 말 그대로 5, 16국 시대를 거쳐가면서 남북조 시기로 들어가는 대분열 시기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자부심이라든가 천선의식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삼조고를 그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만은 특히 이 시기에 오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하늘, 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조고입니다. 세월의 변화가 무색하리만치 묵묵히 흐르는 압록강. 고구려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천년 고구려의 고도, 국내성이 자리한 길림성 집안시로 들어가는 길. 집안은 고구려 2대 유리왕이 이곳에 수도를 옮긴 후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424년 동안 고구려의 도읍지였다. 이 땅은 1600년 전 천하를 호령한 고구려를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을까? 이 일대는 과연 고구려 고분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여 기가 넘는 무덤들이 곳곳에 자리하여 고구려의 옛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긴 시간과 먼 거리감 때문이었을까? 오랜 세월 잊혀져 온 고구려가 비로소 느껴진다. 평원 한가운데 유리벽으로 가려진 광개토 태왕비. 이제는 남의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서는 찬란했던 고구려의 역사까지도 잊혀져 버릴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 고구려. 고구려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이 고구려가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였고 또 군사력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고구려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무력 국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러한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했던 것은 고구려의 뛰어난 문화였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4, 5, 6세기, 7세기 중반까지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에는 고구려가 문화 중심이 된 것 같아요. 무덤 속의 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의 예술미를 살펴볼 수 있다. 벽화에는 무덤 주인공들의 모습과 그들이 살았던 일상을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죽음 뒤에 맞이할 내세 세상을 표현해 놓음으로써 그들의 사상과 우주관까지도 엿보게 된다. 한민족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고구려. 여기에 훌륭한 문화적 정신세계가 뒷받침해준다. 그 결과 힘과 세련미를 동시에 지닌 고구려만의 선진 고대 문화가 탄생된 것이다. 아마 벽화가 저 정도로 고분이 저 정도로 훌륭하게 조성됐다면은 병신적인 문화도 거기에 못지않게 발달했다고 난 믿어요. 그 사이에 뭐 광개토대왕도 있고 장수왕도 있고 그런 그 동북아시아 패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 시기에 동북 문명은 우리가 말하는 동아시아 문명은 고구려에 집합되어 있다. 고구려에서 응축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이 고구려 7세기 고분에 가게 되면은 노란 색깔을 띤 그 황룡이 그 중앙부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 색깔 중에서도 한중앙 센터를 그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한중앙 센터를 상징하는 황룡을 천정부에 그려놓음으로 해서 이제 그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벽화는 예술적 작품임과 동시에 기록적 산물이다. 천년이 지나도 바라지 않는 색감과 뛰어난 소재의 독창성, 무덤의 내부를 장식한 벽화는 고구려 사람들의 삶과 사상, 그리고 뛰어난 과학기술까지 엿볼 수 있다. 바퀴를 만드는 재륜신, 철을 다듬는 야철신, 농사를 짓는 농신 등 무덤 내부를 채운 기기묘묘한 그림들은 고구려가 가졌던 뛰어난 문명을 증명한다. 그래서 이 고구려 문화는 아주 최고의 그런 그 세련된 그 독자적 문화였고 또 동시에 국제성이 아주 강한 문화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이제 백제, 신라, 가야, 일본 여러 나라에 전파돼 가지고 영향을 또 다대하게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문화적 강대국으로서 고구려의 영향력은 고구려의 멸망 이후에도 한반도는 물론 일본 열도까지 이르게 된다. 취재진의 삼조고 추적은 일본으로 이어진다. 삼조고를 엠블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일본 축구협회를 찾아가 보았다. 일본 축구박물관. 이곳은 1905년 협회가 창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일본 축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축구 대표 선수들의 다양한 유니폼에는 일본 국기와 함께 세발 까마귀 삼조고의 휘장이 새겨져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삼조고를 가슴에 단 일본 선수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비춰지기도 했다. 한 발로 축구공을 움켜쥔 세발 까마귀의 모양을 상징으로 하는 일본 축구협회 휘장. 어떻게 해서 삼조고가 일본 축구협회의 상징물이 된 것일까? 日本神話で神武天皇が統制の時にその三本足のカラスが道案内をしたっていう神話が残っておりまして、で日本サッカー協会の基礎を築いたっていう中村角之助さんが、和歌山の出身で 일본 근대 축구를 보급한 나카무라 가쿠노스케. 그의 고향인 와카야마와 삼조고는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일본에서의 삼조고를 추적하기 위해 나카무라 가쿠노스케의 고향인 와카야마 히현 구마노로 향했다. 구마노, 신성한 땅이라는 이름처럼 깊은 산과 골짜기 곳곳에는 일본의 건국 신화가 남겨져 있다. 많은 일본인들이 지금도 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 구마노 나치 신상. 8세기에서 10세기에 일본 건축 양식이 남아있는 일본 중요 문화재다. 나치 원시림이라 불릴 정도로 험한 산세가 겹겹이 펼쳐져 있다. 험한 산길에 세상과 단절된 신사는 시간의 감각마저 잊게 하여 고대 일본과 만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예로부터 신들이 사는 성지로 여겨진 곳. 신들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들의 나라 일본. 이곳은 과연 어떤 신이 모셔져 있을까? 신사의 뜰 안쪽에 세워진 원기둥. 여기에는 팔지오라고 쓰여져 있다. 그리고 원기둥 꼭대기에는 까마귀가 앉아 있다. 이곳 신사와 까마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런데 까마귀의 다리가 3개, 삼조고다. 더군다나 신사 건물의 벽면에도 다양한 세발 까마귀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왜 이곳은 세발 까마귀를 신사의 상징 문양으로 쓰고 있을까? 공사의 안내를 받아 신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일본의 신중의 신,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를 모신 궁이다. この石があるからここにアマテラス大神様をお祭りしております。ね、だからこれは室町時代に絵地面にも書いてあるんです。鳥というのは夜寝る時には頭を羽の間に入れます。要するにこれが羽ですね。羽頭こうくちばし入れてこういうふうにして休んだような形をです。この石がここにあるから。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와 인연이 있는 까마귀.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태양과 까마귀가 깊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そのアマテラス大神様が神様がその神武天皇を大和の国に案内するようにと言って八田のカラスをこの険しい山ですから差し向けられたと日本の神話では伝えてあるんです。 신무천왕이 구마노 지역에 상륙한 2650주년을 기념해서 세웠다는 원기둥. 이곳에 남아있는 신무천왕을 도운 까마귀에 대한 전설은 너무도 유명하다. 神武天皇は九州を出発して瀬戸内海をずっと船でやってきましてで大阪から上陸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なかなか難しかったので熊野へ回り込んできたわけですね。で熊野から要するに太陽を背にしてで紀伊半島の北上をしましてそして今の奈良県大和の国で日本の国を開いたというですねその道案内をしたのが八田烏だということですね。 일본 서기에 의하면 구마노에 도착한 신무천왕이 나라 지역으로 나아가려 할 때 험악한 산세로 길을 잃어 헤맨다. 그날 밤 천왕의 꿈속에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가 등장하여 팔지오를 보낼 것이니 그의 안내를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왜 세발 까마귀를 팔지오라고 표기했을까? 일본의 경우에 주로 이게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크다, 많다를 뜻하기 때문에 그 야타가라스라는 의미 자체는 이렇게 큰 까마귀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삼조고하고 야타가라스가 동일한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신무천왕이 정벌에 성공한 후 팔지오에게 포상을 했다는 기록이다. 결국 팔지오는 구마노 지역의 호족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서 야타가라스라고 하는 것은 그 천황을 도우는 안내자이거나 안내자로서의 까마귀라는 모습이고 뭐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그 천황의 동정이나 정벌에 협력한 해민 집단을 상징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서기 어디에도 팔지오가 다리 셋을 가지고 있다는 형상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팔지오에게 왜 3개의 다리를 붙인 것일까? 日本書紀には出てきますけどもそれ以前に3本足のカラスがですねヤタガラスということじゃないですけども出てきます。それは古墳の壁画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中に、3本足のカラスが描かれてますので、それは伝承として当時から存在したことは確かでしょうね。 세발 까마귀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 일본에서 고분 유적이 많이 발견되는 나라현 카시하라시를 찾았다. 이곳은 일본 고대 문화의 발상지인 아스카 지방으로 신무천왕이 일본 최초의 국가를 세운 곳이다. 백제를 통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가 조성되고 한반도의 제도와 문물이 수입되어 일본 고대 국가의 체제를 혁신시켜 이른바 아스카 문명을 꽃피운 곳이다.
이곳에서는 아스카 시대에 조성된 다양한 고분들이 발굴되면서 고분 문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취재진은 일본에서 발견된 고분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다카마스 고분을 찾았다. 이렇게 횡혈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나 뒤에 또 벽화를 장식한 모습이나 또 천정 쪽에 천정화에서 성숙도가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식이 전부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간 양식들이에요. 과연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은 고대 일본의 고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1972년 다카마스 고분이 발굴될 당시 한국과 일본 학계는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고분의 무덤 양식이나 축조 기술, 유물, 벽화 등이 고구려 고분의 형태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과연 다카마스 고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길래 논란이 됐던 것일까? 바로 묘실 내부에 그려진 벽화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벽면에는 남녀 군상들과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들이 고구려의 화풍을 닮았기 때문이다. 고분의 실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전시관에 재현된 모형을 통해서나마 고분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도굴로 인해 남쪽 벽 윗부분에 구멍이 나 있다. 묘실이 희미하게 실체를 드러낸다. 석실 내부에는 무덤 주인을 기리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남쪽 벽의 빈 공간에는 4명의 남자 군상, 서쪽 중앙에는 백호, 다시 4명의 여인 군상이 열을 지어 걷는다. 정면인 북쪽의 현무, 다시 여인 군상이 그려져 있고 동쪽에는 청룡이 자리 잡고 있다. 나머지 오른쪽 여백에 남자 군상이 그려져 있다. 일본 고대 무덤의 벽화 속에서 우리는 고구려 시대 고분 벽화의 화풍을 만난다. 그 사신이 그려진 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사벽에 사신만 그리는 고구려 후기 고분 벽화의 전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카마스 고분의 경우에는 사신들 이외에 나머지 좌우 여벽 거기다가 여인 군상과 남자 군상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상을 잃은 그 인물들을 그려 넣는 경향은 고구려의 경우에 중기에 크게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아스카 미인도라 불리는 벽화 속 여인들, 색동의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다. 이는 고구려 수산리 고분의 주인공 부인이 입은 치마 저고리의 형태와 흡사하다. 이처럼 다카마스 고분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가 찾고 있던 삼조고의 형상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동쪽에는 태양이 보이지만 표면이 심하게 훼손돼 있어서 삼조고를 짐작할 수가 없다. 다카마스 고분에서 멀지 않은 또 하나의 아스카 시대 고분 키토라. 심한 습기로 인한 훼손 때문에 현재 고분은 폐쇄되어 있다. 1983년 발견된 키토라 고분은 내시경을 통해 묘실 내부를 조사하여 사신 중 하나인 현무를 확인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훼손이 심해 정확한 원형은 복원할 수 없으나 묘실 사면에 사신의 그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목할 것은 천정에 그려진 별자리다. 놀라운 것은 이 별자리가 고구려 수도 평양에서 바라본 하늘이라는 점. 그런데 천문도 왼쪽에 그려진 일상 속에 검은 형체가 발견된다. 확연하게 보이는 3개의 다리. 바로 삼조고다.キトラ古墳、高松塚古墳の絵を描いた人が、貴文氏という集団が描かれたと言いますけれども、いう考えが出されていますが、貴文氏は高句麗出身という伝承を持っていました。 아마 담징이 일본에 건너갔던 것이 610년인데 610년 이후에는
백제계의 영향을 압도하고 고구려계 미술 문화의 영향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를 잡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스카 불교 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호류지의 옥충주자를 만난다. 이는 불상을 넣는 불교 용품으로 옥충, 즉 비단벌레의 날개로 장식하여 아스카 예술품 중 가장 섬세하고 복합적인 미를 가진다. 옥충주자 또는 다마무시즈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궁전부 사면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들이 하나같이 고구려계 화풍을 지니고 있습니다. 옥충주자에서 드러나는 건축 양식은 백제의 영향으로 보아야겠지만 각각의 판벽에 그려진 그림은 오히려 고구려 화풍으로 보아야 한다. 2층 탑신에 그려진 사천왕상은 한국 불교가 가진 특징을 잘 보여준다. 1층 부분의 사면에는 각각 석가모니 부처의 전설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엮어져 있다. 불타의 사리를 공양하는 사리 공양도, 간결하고 힘이 있으며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기법, 모두 고구려의 것과 닮아 있다. (1층) 부분의 뒷판벽에 그려진 수미산도, 삼존부를 모신 건물 위에 수미산이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있고 그 여백을 누각과 비천상, 도인 등이 공간을 메우고 있다. 그 위로 천상의 세계, 해와 달이 그려져 있다. 바로 이 수미산도의 태양 속에 우리가 찾고 있던 삼조고의 모습을 발견했다. 고구려인들이 숭배하던 삼조고를 그대로 가져온 고대 일본인들. 이는 고구려의 5회분에 나오는 삼조고의 형상과 비슷하다. 고구려 예술인의 손길이 일본 고대 문명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세 다리를 표현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아마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삼조고라고 하는 일단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 다리를 세 개 그려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이게 역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야타가라스라고 하는 신성한 동물을 표현하는데도 삼조고적인 이미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는 삼조고와 야타가라스 별개의 것이었지만 야타가라스를 형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적인 삼조고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 열도로 도레인들이 찾아오면서 그들의 선진 문물과 예술을 접한 고대 일본인들. 문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삶 속에 흡수된다. 세련되고 힘찬 고구려의 문화는 일본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역사가 뒤안길로 사라진 후에도 일본 열도 속에 고구려는 남아있었다. 고구려인들의 신성한 상징인 태양의 새 삼조고도 일본의 신앙과 유물 속에 결합되기에 이른다. 네, 삼조고는 그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상징이 아니고 중국 북방 지역과 그다음에 산동과 요동반도, 그다음에 만주 일대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태양의 상징입니다. 결국 삼조고의 분포도나 그 시기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이 북방 지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방 문화 계통을 연결하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 혹은 문화적인 교류의 흔적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 자연은 거역할 수 없는 강한 힘이요 신앙의 대상이었다. 태양을 우러르고 새를 받들던 배달 민족은 그들의 신앙을 삼조고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응축시킨다. 무엇보다 삼조고를 가장 훌륭하게 부활시킨 것은 고구려. 고대 중국 문명의 박제된 유물 속에 자리한 빛바랜 삼조고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그들만의 문화 코드로 재생시킨 것이다. 이를 원동력으로 고구려는 중원 문화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문화의 거대한 축으로 성장했다. 하늘의 자손이요, 스스로 태양임을 밝히는 그들의 자신만만함, 그것이 바로 삼조고